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현대인들은 삶의 가치를 부의 축적보다 중요시 여긴다. 나 역시 삶의 가치가 부의 축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진위는 항상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개 다음 3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무엇이 삶의 가치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둘째,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셋째, 자신이 부자가 되리라는 자신이 없다. 많은 사람이 돈보다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한다. 삶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경제 사회의 틀 안에서는 자유를 얻으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안정된 직장으로는 부족하다. 사업체는 수시로 변하고 어떤 대기업도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삶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를 활용해 내 남은 미래 전체에 자원을 분배해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또한 나는 부족함이 없고 검소함에 만족해도 부모, 배우자, 자식의 삶의 가치는 다를 수 있다. 내 삶의 가치를 다른 가족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삶의 가치는 풍요와 쇼핑과 좋은 음식에서 올 수도 있다. 부양의 책임이 있다면 이런 가족의 욕구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짐작도 못한다. 마음의 가난은 명상과 독서로 보충할 수 있지만 경제적 가난은 모든 선한 의미를 거두어 가고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자존감마저 앗아간다. 빈곤은 예의도 품위도 없다. 음식을 굶을 정도가 되거나 거처가 사라지면 인간의 존엄을 지킬 방법이 없다. 빚을 지는 일이라도 생기면 하루는 한 달처럼 길고 한 달은 하루처럼 짧아진다. 매일매일 배는 고픈데 빚 갚는 날은 매달 날아오기 때문이다. 또한 가난은 가족의 근간을 해체시킬 수 있다. 가난이 길어지면 오히려 탐욕이 생기며 울분이 쌓이고 몸에 화가 생기며 건강을 해치게 된다. 삶이 어려워진 사람은 마음의 여유와 평정을 유지하기 힘들다.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힘들고 쉽게 상처받고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면서 인간관계가 부서진다.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어떤 부자를 경멸할 수는 있어도 부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서 부자가 나온다고 믿는다. 그 믿음이 실행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도전하게 만들어주면 길을 만들기 때문이다. 실행해야 하니 저축하게 되고 고민하다 보면 공부하게 되고 도전하려다 보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게 된다. 사실 천만장자, 억만장자 같은 부자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타고난 재주와 시대적 환경, 그리고 운이 함께할 때 생기는 일이다. 그러나 백만장자까지는 누구나 노력으로 갈 수 있다. 성실하고 절제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빠르면 40대, 늦어도 50대엔
백만장자로 살 수 있다. 가난이 생각보다 잔인하듯 이 부자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하다. 얼마나 벌어야 정말 부자인가? 보통 국제적인 기준에서 백만장자란 100만 달러, 약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9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는 32만 3천 명으로 전 국민의 0.63%에 해당한다.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 53.7%와 금융자산 39.9%로 구성되어 있다. 이 비율을 일반인들의 자산 구성인 부동산 76.6%, 금융자산 18.9%와 비교하면 부자의 금융자산 비중이 2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에서 빈도가 가장 높았던 금액은 50억 원, 27.7% 이상이었다. 총 자산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70%가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 시각에서는 25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면 부자지만 정작 부자들은 100억 원을 넘어야 부자라 생각한다. 8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도 20%는 스스로를 부자라 생각하지 않는다. 부는 아주 상대적인 기준이라 한국 부자들의 절반은 자신을 부자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 한국 부자들은 사업소득 47%와 부동산 투자 21.5%로 부자가 된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사업에서 돈을 벌어 부동산에 잉여 자본을 투자해왔고 월 500만 원 정도를 저축하며 산다. 이들이 부자를 늘리는 수단은 저축이다. 저축을 통해 평균 12년 정도 모아 종잣돈 5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만든다. 이 정도 돈을 만든 평균 나이가 44세다. 이 돈은 주로 부동산이 61.6%, 금융자산 35.1%에 투자되지만 자산 운용의 핵심 목적은 주로 현상 유지다.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자의 기준은 다음 3가지다. 첫째는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이고, 둘째는 한국 가구 월평균 소득 541만 1,583원을 넘는 비근로소득이다. 강남의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억대 연봉자라도 융자가 있고 본인이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이 전부라면 부자라 말할 수 없다. 어떤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체적 상해가 생겨도 살고 있는 집이 있고 평균 소득 이상의 수입이 보장된 사람이 부자다. 500만 원 이상의 비근로소득이 있으려면 20억 원이 넘는 자산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투자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 3번째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 능력 소유자다. 3번째 조건을 충족하려면 한 인간이 자기 삶의 주체적 주인이 되어야 한다. 부는 상대적 비교다. 50억 원을 가졌든 100억 원을 가졌든 스스로를 상대 비교하면 여전히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다. 100억 원을 가졌어도 200억 원 가진 사람 앞에 서면 초라하고 1000억 원을 가진 사람에게 비굴해질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항상 가난하다. 수조 원의 재산을 가져도 빌 게이츠나 제프 베조스 앞에 서면 초라하게 느낄 것이다.
스스로의 삶의 철학과 자존감을 가져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다. 돈이 있으니 언제든 명품을 살 수도 있지만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상태다. 내 부를 자랑한들 자존감이 느는 것도 아니니 고급 시계나 가방이 굳이 필요하지도 않다. 좋은 집, 비싼 차, 명품, 호화로운 음식을 계속 가져야 만족이 느는 상태라면 평생 나보다 더 부자는 만나지 말고 살아야 한다. 결국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시골의 작은 집에 살아도 자기 집이 있고 비근로소득이 동네 평균보다 높고 그 수입에 만족하면 이미 부자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의미는 두 가지다. 내 몸이 노동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도 수입이 나오고 내 정신과 생각이 자유로워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한다. 즉, 육체와 정신 둘 다 자유를 얻은 사람이 부자다. 내 경험상 실제로 부자가 되면 자신이 얼마의 돈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순간이 온다. 투자된 자산이나 회사의 가치가 측정 불가능해져서 자신의 자산 규모를 알려면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도 알 수 없다. 현금성 자산도 매분, 매시간 주가에 따라 변동되니 점심 먹는 사이에 집 한 채가 사라졌다 생겼다 한다. 누구와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자산이 지금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사실 산술적인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자란 금액에 따른 기준으로 잡을 수 없다. 부자는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어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스노우폭스 회장 김승호님의 돈의 속성입니다. 돈의 속성은 2020년 6월에 1쇄 발행 후 6개월 만인 2020년 12월에 100쇄를 발행한 책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돈, 성공, 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이고요. 100쇄 기념 저자 사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위대한 비밀의 규칙은 없다.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과 같은 작은 비밀이 있을 뿐이다.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간한 2022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부자의 기준을 금액으로 부자, 대중부유층, 일반 대중 3단계로 구분되어 있어요.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가구당 10억 원 이상이면 부자, 1억 원 이상이면 대중부유층, 1억 원 미만이면 일반 대중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리치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49세 이하의 부자를 영리치, 50세 이상의 부자를 올드리치라고 합니다. 부자의 기준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 가겠지요. 부자의 기준인 금융자산 10억 원 보유한 가구는 대한민국에서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자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규모의 평균은 77억 8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인 5억 2,500만 원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대중부유층의 총 자산 평균 14억 8천만 원의 5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돈의 속성에서는 부자의 기준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사람마다 비교 대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내가 일하지 않아도 평균 소득 수준인 500만 원 이상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필요한 이유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경제적이든 신체적으로든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500만 원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20억 원 이상이 투자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대출이 없는 실거주 집이 있고 비근로소득이 평균 소득 이상의 수입이 보장된 사람이 부자다. 오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부자의 기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위소님들 모두 부자 되세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